부산 지역 시민사회 원로들이 부산시민공원 재정비 촉진 사업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해서라도 공원의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사업 절차는 모두 중단된 상태며 부산시는 해당 지역 주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전세버스들이 줄지어 달리는 이른바 대열 운행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대열 운행을 금지하고 있고 사고가 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단속이 쉽지는 않습니다. B&K 금융연구소가 동남권 산업단지의 노후화에 따른 생산력 저하에 대해 고도화 사업을 서둘러 새로운 발전에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산단과 청년 창업가의 연계도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시민공원 주변 지역은 재정비 촉진지구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부산시민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고 층수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의 극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하야리아 기지 반환 운동을 벌였던 부산 지역 원로까지 나서 부산시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미군이 주둔한 지 56년 만에 미 하야리아 기지가 폐쇄된 후 공원의 모습으로 부산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산시민공원. 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지난해 12월 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부산시가 시민 자문위를 구성했고 최근 자문안이 발표됐습니다. 자문안에는 4개 촉진지구의 용적률을 10% 축소하고 아파트 최고 층수는 기존 계획인 65층에서 45층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제일 꼴탕먹은 우리 원주민들이라 예. 혼자 썩게 살만하니까 아파트 못 올리고 만날 다 들은 집 아니고 또 50년 더 살아야 됩니까? 안 그래요? 부산시와 주민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경관심의위원회 등 재정비 촉진 사업 관련 절차는 모두 멈춘 상태. 부산시는 먼저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관심의위원회나 건축위원회를 지금 중단시켜 놓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자. 이런 식의 이 설계를 계획을 갖고는 이 시민공원으로서의 부실을 할 수 없다. 하여튼 지금 최대한 바꿔야 된다 하는 그걸 설득하기 위해 가지고 부산시의 이런 움직임 속에 15년간 미 하야리아 기지 반환 운동을 벌인 부산 지역 원로들까지 나서 시민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의 땅과 노고 모든 노력이 투영됐기 때문에 그 공원이 시민공원의 이름에 걸맞게 가야 학을 촉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부산 지역 원로와 시민단체 등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재정비 촉진지구 내 주민들의 어려움은 선별적으로 피해 보상을 하고 일조권이 보장된 공건다운 시민공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돌려받기 위해서 그 시민 소면 나링을 그 당시에 152만 명을 받아가지고 65층 뭐 이렇게 고층 아파트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앞으로 그 안 되기 함 투쟁을 뭐 계속할 겁니다. 시민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이 시민단체 원로들까지 배수진을 치면서 이 시민공원을 둘러싼 갈등은 단기간 해소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전세버스들이 줄지어 달리는 이른바 대열 운행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단속도 쉽지 않은데요. 실제로 대열 운행이 얼마나 빈번한지 전병주 기자가 고속도로를 달려봤습니다. 줄지어 달리는 버스 사이로 경사 한 대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앞서 달리던 버스가 급정거를 하자 뒤따라오던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돌진합니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4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안동에서 서울로 향하던 수학여행버스가 함께 가던 버스를 추돌해 학생 12명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전세 버스들이 줄지어 달리는 이른바 대열운행이 원인이었습니다. 좀 최근에 이제 그런 사고가 계속 많이 나니까 버스만 보면은 이제 계속 그런 게 생각이 나서 조금만 여유를 두고 갔으면 좋겠어요. 속도를 많이 줄일 때가 있죠. 줄 맞추려고 다시 들어오잖아요. 앞으로 제 앞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럴 땐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실제로 대열운행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휴게소를 찾았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고속버스 석 대가 지금 나란히 주차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중학교 수학여행 버스인 것 같은데 과연 운행을 어떻게 하는지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차선을 이동할 때마다 그 버스들이 그 이동하는 차선을 따라서 함께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 뒤에 있는 마지막 따라오는 버스가 1차선으로 옮겼는데 저를 추월해서 이 앞 버스로 갈 겁니다. 자, 지금 저를 추월했죠? 추월해서 다시 차선을 바꿔서 다시 2차선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차가 중간에 끼어 있다면 만약 앞에 있는 버스가 급정거를 했을 때 저처럼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는 차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 버스 2대가 굉장히 좁은 간격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터널을 진입을 하려 합니다. 이 터널을 진입하는 와중에 만약 버스 한 대가 급정거를 한다면 엄청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도로교통법 46조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줄지어 통행해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 전용 차로의 경우 대열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데다 위험이 발생했을 때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통고 처분이 가능하고 지자체에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또는 운행 중지, 사업자에 대한 가징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대열운행. 단속이 앞서서 고속버스 운전자 스스로가 경각심을 느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현장 출동 전명주입니다. 강서구 옛 원예 시험장 토지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1조 원대의 경제 생산 효과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강동동 원도심 부활의 신호탄으로 이어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재양 기자입니다. 강서구의 옛 국립 원예 시험장 부지입니다. 원예 시설동 대부분이 녹슬거나 부서져 있고 담장 너머 도로변까지 풀이 웃자라 있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원예 시험장이 경남 함안으로 이전한 후 17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가 사실상 방치된 겁니다. 원예 시험장 토지 개발 사업 계획이 최근 기재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옛 국립 원예 시험장 부지가 국유재산 공공개발의 첫 사업으로 개발됩니다. 부지 개발에 속도가 붙은 건 지난해 2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부터입니다. LH가 사업 시행을 맡아 2025년까지 건축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사업비 7,500억 원이 투입돼 청년 벤처와 창업 기업을 위한 공간과 1,1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유지를 국가가 직접 개발 사업을 하고 국가가 직접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또 어떻게 하면은 그 지역을 가장 활기차게 개발할 수 있느냐, 이 방안을 이제 착안을 했고. 현재 대저일동 한가운데에 자리한 부산교도소 이전도 이 같은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국가가 지역 발전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직접 개발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원예 시험장을 이 개발을 함을 기하로 저는 지금 우리 대저일동 한가운데에 있는 부산교도소 문제도 똑같은 형태로 개발을 좀 해보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부지 개발이 진행되면 1조 5천억 원 상당의 생산 효과와 7,900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티보로드 뉴스 박찬입니다. 기장군 하천의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방송사와 공공기관 그리고 어린이들이 EM 흑공 던지기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CJ 헬로 해운대 기장방송 사회공헌 캠프와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다솜누리 봉사단, 그리고 기장군 어린이집 연합회 18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함께했습니다. 2014년부터 저희가 6년간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환경 행사입니다. 우리 지역의 자광천부터 해서 4개 읍면에 다양한 하천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천 EM 흑공 던지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하천의 소중함을 느꼈으면 좋겠다. 만하천 일강천에서 EM 흑공 던지기 활동을 하였고, 오늘은 자강천에서 다 같이 모여 던지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아이들은 흑공을 만들고 말리고 던지는 과정을 통해서 맑고 푸른 하천이 되리라 바람하며, CJ 헬로 해운대 기장방송과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어르신 배식봉사, 스마트폰 교육 환경 정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동의대학교 생활대학업 강장에서 4.15 후 종이배 만들기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1, 2, 3 학생들이 골판지 종이배를 제작해 12m 수조에서 경주를 펼치며 진행됐습니다. 또한 4학년 학생들은 박스를 가장 많이 실을 수 있는 모형선 제작을 통해 선박 구조와 설계 등의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의대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스마트 IT 제조 기술 특화 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협력과 의사소통 능력 개발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김해 신공항 백지화, 이제 전국적으로 이슈입니다. 지역에서도 광역의원들이 힘을 모아 김해 신공항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총리실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할 단계라고 촉구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김해 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대국민 보고회입니다. 김해 신공항이 안전과 소음, 경제성, 확장성 등의 문제가 있어 관문공항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국민들에게 알린 겁니다. 검증단의 전국적인 행보에 발맞춰 지역에서도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남도의회와 부산시의회 의원들은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며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촉구했습니다. 김해 신공항 문제 관련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대형 항공기가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을, 이왕 공항을 만들면 제대로 된 공항,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공항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공항의 입지 재검토는 필수적이라 밝혔습니다. 또 지역주의를 넘어서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한 관문공항을 만들기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해 공항을 확장해서 신공항을 만드는 것이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지금 사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울경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우리 국민들께서 이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계속 아마 넓혀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최근 김해 신공항 재검토의 최후 수단으로 여겨진 국무총리실 검증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영농철이지만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해 파종이나 열매 속가내기 등 때를 놓치는 곳이 많습니다. 첨단 장비가 도입되면서 농가 풍경은 달라지고 있지만 아직 사람 손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요. 취재기자가 직접 사과 농장을 찾아 부족한 일손을 보탰습니다. 체험 리포트 홍정표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농촌 일손이 한창 급한 사과 농장으로 일하러 갑니다. 적과를 하러 갑니다. 사과나무에 많이 달려있는 열매를 갖다가 골라주는 일입니다. 자, 제가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해발 500m 고지의 사과 재배 농가입니다. 43,000제곱미터, 10,000평이 넘는 사과 농가에는 베트남인 4명과 농장 주인 부부가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 맛있는 빨간 사과, 이 사과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이 맛있는 빨간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가위가 필요합니다. 이 가위가 필요한데 지금 일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맛있는 빨간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가위를 들고 일손을 도우러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할 일은 사과 열매를 솎아주는 적과 작업. 5월 초순부터 6월 중순까지 이 일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이때를 놓치면 사과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이 적과는 이 사과나무에 있는 많은 열매 중에서 상태가 좋은 거 하나를 빼고는 다 잘라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양분이 이 상태가 좋은 하나로만 공급돼서 품질 좋은 사과가 생산이 되거든요. 보통 나무 한 골에는 수백 그루의 수백 개의 이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잘려나가는 작은 사과 열매들을 보면 아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양질의 사과 재배를 위해 꼭 해야 합니다. 5,000그루가 넘는 사과나무는 사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저보다 경험 많은 베트남 농부들에게 한 수 배우지만 말이 잘 안 통해서 영. 요거 남겨놓고 자르고 또 자르고 오케이? 오케이. 내가 잘하는 거예요? 굿. 하나. 오케이. 사과 재배는 일일이 직접 사람의 농부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작업이 많습니다. 이 농가에서는 그동안 10명 이상이 한 달간 이 같은 작업을 해왔지만 올해는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 부부를 포함한 6명이 한 달 보름 이상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이 사과가 먹기는 쉬워도 사과 하나 이래 알 굵게 하자면 시간이 진짜로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꽃가에서부터 딸 때까지가 그러니까 뭐 그건 10개월을 계속 사과밭에 사과에 손을 줘야 되거든요. 산골짜기 오지마을 사과 농가는 정말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다행히 숨통이 트인 것은 군청에서 시행한 계절제 외국인 근로자, 농업 경험이 있는 베트남에서 온 근로자 4명이 석 달 동안 농가에서 숙박을 하며 부족한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Chúng em đi làm cũng bình thường và công việc cũng bình thường và đi làm cũng rất là vui ạ. Rẻ hơn Việt Nam so với Việt Nam thời gian ngắn. Còn bên này là thời gian dài. Bên Hàn Quốc là thời gian dài hơn ạ. Các chị đi làm ở bên này thì thấy công việc cũng bình thường và cũng vui. Bên nãy người ta chưa ghi âm. 농장주는 사과 적과 작업 중에도 주문 사과를 보내는 일로 분주합니다. 좋은 창고에서 사과를 꺼내 일일이 포장해 다시 10km 떨어진 우체국으로 가서 택배로 보냅니다. 한낮에 해가 넘어가는 늦은 오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을 했지만 한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6월 초순까지 적과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실제 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거든요. 사과는 다른 농산물하고 또 달라요. 그 다른 거는 거의 다 뭐 기계화 많이 되고 이런데 사과는 기계화가 별로 안 되거든요. 거의 없어요. 산속 깊은 곳의 사과나무들은 누군가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여러분들의 작은 일손 하나가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일손이 우리 농촌을 살리고 우리 사과밭을 살립니다. 지금까지 사과밭에서 체험 리포터 홍정표였습니다. 모기의 본격적인 활동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여름 기온이 높아지면서 모기가 유충에서 성충으로 성장하는 기간이 짧아져 개체 수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이 모기들을 매개로 하는 감염병도 더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흔히 숲이나 주택가에서 볼 수 있고 댕기열이나 지카바이러스 감염병을 옮기는 흰줄 순모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도심공원에 모기 유인 트랩을 설치합니다. 흰줄 순모기의 분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대구 도시공원 7개 지점에서 조사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흰줄 순모기가 채집됐습니다. 겨울엔 알로 지내고 봄쯤 알에서 깨어나 5월부터 늦가을까지 성충모기로 활동합니다. 흰줄 순모기는 댕기열이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을 옮기는 모기로 가슴과 다리 마디에 흰색 줄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3년간 댕기열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치쿤구니아열에 감염된 환자는 각각 643명, 30명, 18명으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숲과 주택가 인근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주로 고인물에 산란하고 서식합니다. 모기 유충 한 마리를 잡으면 성충 1000마리를 박멸하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 집중 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번식 속도가 더 빨라진 탓에 역부족입니다. 흰줄 수모기는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치쿤구니아열, 황열 등을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모기인데 그 모기 안에 그 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경우에만 사람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모기를 피하려면 외출 시엔 밝은 색의 긴팔과 긴 바지를 챙겨 입고 모기 퇴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열이나 두통, 오한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감염병 발생 지역을 여행했을 경우엔 최소 한 달은 헌혈을 하지 말 것을 보건당국은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동남권 산업단지가 노후화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만큼 고도화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BNK 금융경영연구소 동남권 연구센터는 최근 5년 사이 신규 지정된 산업단지 중 소규모 산업단지의 비중이 전체의 40%를 넘었고 각종 자원을 연결하고 공유하는 형태의 스마트 산단이 늘고 있다며 동남권 산단도 변화의 흐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후 산단은 고도화 작업을 서두르고 청년 창업과도 연계해 젊은 층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5일 일반 음식점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에 나섭니다. 최영욱 동구청장은 오후 3시 재난대응안전 부산훈련에 참석합니다. 김철은 영도구청장은 오후 2시 남해해경특공대 훈련시설 기공식에 참석합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해운대 청년 콘서트에 참석합니다. (6월 5일) 기상정보입니다. 5일 수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기온 20도, 낮 최고기온 27도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5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18도, 경남 18도, 부산 20도 나타내겠고요. 낮에는 서울 28도, 경남 30도, 부산은 27도 보이겠습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부 내륙 지역은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은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남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까지는 폭풍우가 예보돼 있으니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